요즘 경기 침체 등으로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하던 시대는 이제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대졸자의 취업률을 보면 지난 2009년 76.4%였던 것이 이듬해 급격히 하락했고 올해는 58.6%를 기록했습니다. 5년 연속 50%대 취업률로 대졸자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취업 준비만을 위해 몇 년씩 휴학한다거나 20대의 대학생들이 공사장에서 일한다는 뉴스는 청년 실업이 100만을 넘었다는 요즘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은 뉴스가 되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평균 취업 준비 기간 11.4개월, 평균 서류 탈락 횟수 25번. 100만에 가까운 취업 준비생이 노리는 직장은 단지 5만 개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취업 준비생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취업 준비를 하며 쉽게 겪을 수 있는 오해와 궁금증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취업에 대한, 취업에 관한, 취업을 위한 방송을 지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외국 유학 경험, 높은 토익 점수, 봉사활동, 자격증 등 취업에 필요한 모든 스펙을 모두 갖췄다고 생각되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서류 광탈의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빵빵한 스펙을 자랑하는 이 두 사람은 왜 서류 면접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대학생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취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줄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대학생이 취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듣기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로 요즘 보고 있는 게 문책이나 관련 저 정보 관련 서적들 많이 보고요. 환경보다 자기성 등에 관련 책들 좀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요즘에 취업에 관련돼서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잖아요. 석영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호감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지 이미지 메이킹 가능한가 그런 거에 관해서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자기계발서 같은 거? 취업 관련된 거. 일반 회사에 가면은 문과 쪽으로 어떤 전공을 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문과 계열의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들어갈 곳이 그 중에서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좀 더 전문적인 정보를 듣기 위해 세종대의 진로 카페를 가보았습니다. 세종대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관한 일을 하는 이곳은 전문적인 교수님들이 개별 지도와 상담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대기업 서류가 아닌 어떤 자유 양식으로 이메일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에 보면은 짜집기를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체가 1번, 2번은 뭐 어떤 체인데 3번, 4번은 또 다른 체. 이래서 누가 봐도 이건 짜집기다라는 흔적이 그대로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마지막까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자소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소서를 처음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얘기를 그냥 주절주절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소설처럼 뭐 어디 무엇을 성취했을 때 저는 밀려오는 어떤 느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소개서는 그런 소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레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읽는 레터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즈니스 스테이트먼트를 쓰셔야 한다라는 거,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 또 뭐 업무에 대한 얘기, 그래서 자신만의 그런 스토리를
기술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가치관,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소개서가 강화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뭐 대학을 보고 사람 뽑고 스펙을 보고 뽑았다라고 하면 대학에서는 뭐 다른 선도 기업의 사례 그리고 그 회사의 우수 직원들의 어떤 업무 성과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어떤 직원들이 성과를 낸다라는 거를 분석을 해서 전형 절차라는 걸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같이 스펙을 보고 뽑았더니 그렇게 일을 잘하지 않더라라는 어떤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보고 직원을 채용하려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무 경험은 일단 취업에 도움이 되는데 면접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결국 그 조직에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고 그거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무 경험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떤 비즈니스 애티튜드 그거를 우리가 일머리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일머리가 향상이 되고 일을 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면접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실제 면접이 진행이 될 때 이런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막연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질문이고 답변하기 어려운 구도로 갈 수 있는데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실무 경험 위주로 질문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 일하는 속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생각도 많았고 성과도 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을 쉽게 갈 수도 있고 스펙은 면접을 보기 위한 어떤 자소가 통과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인 거고 실제 면접에서 잘 볼 수 있으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펙은 다다익선, 고고익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서류가 통과된 상태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건 스토리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취업의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건 스토리를 통한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의 도서관입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 저희는 취업 스터디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만나 스터디를 하며 서로의 진도를 점검하고 스스로 공부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과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금융 자유화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한국 금융 자유화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비정규직을 너무 늘려서 비정규직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임금이 낮다 보니까 수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한국 경제가 흔들리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기 얘기하시면서 경영에 대한 꿈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학점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은데 이제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했던 이런 활동들, 그 외에 대외 활동이라든지 자격증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무에 필요한 경험들을 쌓는데 더 집중했기 때문에 학점이 좀 낮은 경향이 있지만 이런 학점이 낮은 것보다는 제 실무 경험이 좀 더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소서를 보니까 보수 전공에 국문학이 있는데 국문학에 대해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해서 말해볼 수 있겠어요? 이제 보통 이제 국문학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업무랑은 이제 상관이 없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일단 국문학을 알고 있음으로써 이제 요즘에 또 스토리텔링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 배웠던 국문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고객님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도 아니면 기업 이미지를 올리는 데 있어서도 스토리텔링 능력을 사용한다면 단순하게 고객님을 응대하거나 기업을 광고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수 씨는 아까 학점 얘기할 때 좀 그 자기 학점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런 게 보였는데 그냥 요새 이제 추세가 학점을 너무 높기보다는 그
안정적인 학점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솔직하게 그냥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1, 2학년 때는 사실 많이 놀았고 그 대신에 사람 관계를 많이 얻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공모전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두 개 정도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대회에서 어느 입상을 했다 이 정도로 그리고 이 중원 씨는 스토리텔링과 이제 증권사 업무에 대해서 연관을 해서 공문 업무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어떤 그 개념이랑 이 증권사 업무랑 좀 그 개연성이 불충분하지 않았나. 자소서와 면접에 관한 팁을 배웠다면 자소서를 멋지게 쓸 일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직접 작성한 자소서를 무료 첨삭 사이트에 의뢰해 보았는데요. 회사 취업팀에 재직하는 전문가들이 2번에 걸쳐 상세히 수정해 주기 때문에 보다 기업의 입맛에 맞는 자소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서까지 준비됐다면 지금부터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프로그램은 바로 열린 옷장입니다. 열린 옷장은 기증자에게 정장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정장을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은 정장 대여를 위해 사이즈를 재는 곳입니다. 열린 옷장에서는 맞춤 정장을 제작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다 재고 나면 많은 정장들 중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들을 입어볼 수 있습니다. 열린 옷장에서는 와이셔츠부터 자켓까지 많은 정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탈의실에서 여러 정장을 입어보고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열린 옷장에서는 구두, 넥타이, 벨트까지 면접 준비를 위한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장 구입이 어려운 취업 준비생들이나 그 외의 분들한테 정장을 조금 저렴하게 대여를 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 거의 전체적으로 대학생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비율로 따지면 100에서 한 85% 이상은 여성분들, 대학생분들이 많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장을 입는 비중이 결혼식도 많고 어떤 경조사 때도 많이들 입으시기 때문에 거의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담당자들께서도 너무 이렇게 어떤 보편화된 그런 옷들은 너무 똑같은 사람들의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건 조금 피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느낌 그리고 자기한테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강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색깔과 그리고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넥타이를 골라서 이제 착용하신다면 훨씬 더 자기한테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행이라는 교육봉사입니다. 동행은 대학생 봉사자들이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및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협력 사업입니다. 참 좋은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나 단순 봉사가 목적이라기보단 스펙의 일환으로 봉사를 선택하는 대학생들의 수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학생들. 끼가 있는 아이들로 넘쳐나는 방송고등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사람, 바로 대학생 자원봉사자 김경 씨입니다. 김 씨는 2012년 초부터 방학도 반납하며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자입니다. 동생 행복 도우미의 준말인 동행. 대학생들이 동생뻘 되는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습을 비롯한 예체능 분야 활동을 재능 기부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참여 학생들은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인 대학생 봉사자에게 입시와 이성 문제 등 고민도 토로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인 대학생 봉사자에게 입시와 이성 문제 등 고민도 토로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네, 동행은 동생 행복 도우미의 줄임말로 대학생 재능 나눔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2009년 시작된 교육봉사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동행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동행은 한 학기 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 소재 약 30개 학교에서 한 학기에 6,000명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동행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비롯해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활동, 기초 성적 향상 지원, 그리고 특기 작성 교육 등 교육 활동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CJ 푸드빌입니다. CJ는 지난해 8월부터 계열사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의 아르바이트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공채 시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슈퍼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우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는 장학금과 해외 연수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의 현실과 궁금증, 몇몇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임은 분명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힘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응원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긴 터널에서 앞으로 2발짝만 더 걸으면 환한 빛이 비치는 출구인데 그걸 모르고 한 발만 내민 채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정말 2발짝만 더 걸어 나가면 취업인데 그거를 모르고 한 발짝만 더 나가고 안 되나 봐 라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2발짝만 더 걸으시면 된다는 거 아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취업이라는 건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폭이 있지만 어디든 취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생각으로 될 때까지 하시면 취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어떤 기업, 내가 꼭 가고 싶은 기업에 가려면 정말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하는 만큼 스터디하고 스펙 준비하고 이걸 떠나서 자기가 진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찾고 노력한다면 훨씬 더 자기한테 더 큰 무기가 되어 있을 테니까 꼭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미생 많이 보시죠? 저도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내년에 취업 준비 많이 돼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정말 저도 저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취직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교육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뜻깊은 이렇게 취업 준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장글의 위치가 되고 나면 대학생 생활이 아마 그리워지지 않을까요? 하여튼 추운 날씨인데 취업 준비 잘 하시고 봉사활동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